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까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제 블럭놀이에 대해서 오해 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올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이가 블럭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계속 블럭놀이를 하냐고 그러냐면은 이 블럭놀이를 하면서 그걸로 계속 쭉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블럭놀이 조금 하다가 지금 뭐 다른 거 만들기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처음부터 스케치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데생을 한다 아니면 크로키를 한다, 그건 상관없어. 그렇잖아. 애가 처음에 색칠을 하는 걸 하다가 나중에 색칠하는, 멋있게 색칠하는 이런 걸 하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 스케치랑 색칠하는 걸 다 합쳐가지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도화지에 그렸다가 나중에 유화 물감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종류, 또 페인트로 해서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로 가는 거지. 그걸 꼭 처음에 애들 내가 색연필로 이거 한다고 이게 평생 그 색연필로 이거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 간다고 애들이 마지막에 블럭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처음에 색연필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데생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처음에 풍경화로 그렸다가 나중에 정밀화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 같은 게 듀플로나 또 클래식 블럭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얘들이 나중에 뭐 디펌 블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레이랑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피규어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소근육 활동을 하라는 거지, 제가 그걸 블럭을 뭐 주구장창 고등학교 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나이가 먹어서 해도 상관이 없지. 이런 블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클레이나 아니면은 피규어 만들기 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도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만들기를 하더라도 혼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성인이 됐을 때 좀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저는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근데 블럭을 해서 이게 키워지냐? 일반 블럭 그 설명서 보고 만드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좀 힘들죠. 그렇게 설명서 보고 할 거면은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고 많은 종류를 만들어 봐야 돼요. 뭐 색종이 접기부터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응용력이 생겨요. 근데 응용력을 키우는 게 있고 사고력을 키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고 문제가 있고 응용 문제가 있어. 달라요. 사고 문제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렇게 푸는 거고, 응용 문제는 기존에 여러 개 푼 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푸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가다가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푸는 거고, 사고력은 아예 0에서 1을 창조하는, 또 충분히 생각의 과정을 더 많이 걸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문제의 사고력 문제를 푸는 거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많은 양의 유형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응용력을 키우는 것도 괜찮고. 네, 좀 방향성이 달라요.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애들은 어려운 문제를 하루에 3문제 푸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양치기로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고, 또 블럭 만들기도 처음에 듀플로나, 그러니까 듀플로나 클래식 블럭이다 직사각형 모양 아니면 뭐 다양한 모양들이 잔뜩 나온 거를 가지고 나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드는 거, 이게 최고기는 해요. 그런데 기존에 책류가나 아니면은 뭐 영어를 했다거나 그래서 학습 위주로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얘가 DNA를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양치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응용력을 또 키우고 많은 양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나중에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력을 먼저 키우고 나중에 사고력. 제 강의를 만약에 12개월 이전부터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만 쭉 유지를 하고, 제가 하려는 대로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처음부터 어렵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사고력이 잘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려는 게 사고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 블럭 뭐 엄청나게 잘 만든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고력에 관련된 거는 애들이 이제 창의성과 같이 붙어버리니까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둘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두정엽이에요. 두정엽이 공간, 감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만지고 이러는 것들, 또 감각을 느끼는 것들, 뜨겁고 차갑고
그다음에 까칠까칠하고 매끄럽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만지는 것들, 이런 감각 기능. 그래서 이 두정엽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두정엽 학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한 이 후두엽. 실질적으로 하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IQ가 똑똑한 애들은 이 두정엽의 이 뒤후 두정엽 이 부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애들 하는 그 유동추론 지능,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DNA 지능, 그것만 하면 요 앞쪽에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유아기 때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나중에 멍청해지는 이유가 그 유동지능이 떨어지면서 같이 멍청해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아이의 IQ, 이 뒤쪽에 있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전두엽이야. 이 앞에 부분이. 전두엽에 보면은 이거 글씨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상상, 생각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두정엽이 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이 두정엽과 생각, 상상과 연결하는 이 통로를 보통 그걸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정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전두엽, 우측 전두엽이지, 우측 전두엽인 여기 이쪽과의 상호 통하는 길, 이거를 사고력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블럭이나 또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이런 감각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해서 이제 펜을 쥐고 아니면 붓을 쥐고 색연필을 쥐고 또 매끄러운 종일 수도 있고 또 까칠까칠한 종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한다. 그걸 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앞에 생각, 상상을 이용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 상상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색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색을 쓸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력길이 생겨요.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하잖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사고력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걸 맨날 뭐 책 읽고 돼? 안 되지. 책은 잔해서 받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운해 자체가 직접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좌뇌가 간접 경험이야. 간접 경험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밖에 안 들어와요. 사과는 빨간색이다, 하나밖에 안 들어와. 근데 사과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운해에서 받아들인 거야. 추가 알파 정보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간접 정보를 많이 집어넣다 보면 아이들이 고지식해져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머니들 육아서 같은 거 많이 보잖아. 어머니들 자체도 지금 실수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냥 동네 아줌마들 쓴 거를 보고 어떤 육아서 중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어떤 게 진짠지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보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자신도 책을 잘못 보가지고 실수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함부로 아무 책이나 읽어준다? 아, 그건 아니지. 그리고 책 많이 읽으라는 그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 이 사람들 어렸을 때 뭐 많이 읽어주면 좋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나와가지고 애들 책 읽어주면 좋다. 도대체 좋은 책이 뭔데요? 어떤 게 좋은 책이야? 애들한테 그 책이야. 내가 책 종류 겁나 많다 그랬잖아. 뭐 잡지책부터 뉴스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책들이 많아요. 애들한테 야동 잡지책을 보여줘. 그건 나빠요? 도대체 그 나쁘다 좋다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귀신책을 보여줘. 그건 나빠요? 아무 책이나 읽으라며.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1살, 2살, 3살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1살, 2살, 3살 때 애들한테 책을 읽혔다고? 그런 기준이 어디 써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읽히면 좋은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 법학책 읽어야지. 그렇잖아. 미리미리 다 읽힐 거는. 아니 어떻게 기승전 수능이야. 아니 아이가 태어난 게 무슨 잘못 있다고 기승전 수능을 찾냐고.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 욕심이야. 학부모란 말이야. 학부모. 부모가 돼야지 왜 학부모가 되냐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라는 이유가 이것저것 만들기를 많이 하라는 거야. 나중에 얘가 어떤 만들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만졌던 애들이 다른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교구를 만졌던 애들은 관심도가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은 본인 아이가 안 그러면은 다른 애들 다 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있는 1%, 0.1%의 아이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교구 활동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창의 활동들이나 블록 활동들이 굉장히 잘하는 애들, 그래 한 100명만 저한테 대봐요. 저는 안 된 애들 1000명, 2000명은 될 수도 있는데 된 애들 100명만 대봐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요. 아는 애들, 엄마들 아는 애들 100명이 안 돼. 100명이 되겠어? 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데 무슨 100명이래. 기껏해야 한 10대 명 될걸요? 그쪽 관련돼서 일한다고요? 걔네들 추적 관찰 해봤어요?
5년 10년간 추적 관찰 해봤냐. 과거에 얘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거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교구 활동으로 애들이 블록 활동조차도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는 만지는데 블록 같은 거 플라스틱 못 만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블록 판매 업체에서 플라스틱 유해 물질 나온다 말 같은 소리를 내야지. 아유, 우리 때는 다 플라스틱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아니, 그놈의 유해 물질을 할 때 겁나게 찾아. 숨은 어떻게 쉬어? 미세먼지 때문에 평생 마스크 쓰고 다녀. 밖에는 어떻게 나가? 위에서 간판 떨어질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어떻게 걸어다니? 무서워서. 하여튼 자기네들이 시키기 싫은 거는 맨날 유해 물질이 뭐니 뭐 안 좋으니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맨날 책만 찾아. 그건 아닌 거예요. 일단 블록을 시키려는 목적이 여러 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시작을 하는 거고, 얘가 나중에 마이크로 블록을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려는 이 운営활동 목적이 학교에 가서도 계속 유지를 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미디어 증후군이 안 걸려요. 왜?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 볼 시간이 없어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블록 활동하려다 하루 종일 블록 활동하지 말고, 아까 강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책육하다가 블록한 애들이 거기 환장해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책육아를 하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거든. 이제야 이제 뭘 할 만한 거야. 예전에는 책에 중독돼 있듯이 지금 블록에 중독이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블록 외에도 다양한 다른 거를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걸 한 번에 몰려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블록에 환장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리기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 그것만 하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만 하면 문제가 돼. 다양하게 여러 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라고 막 멋있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아이 수준에 맞게 그렇게 잘 하면 돼요. 그거는 테크닉 활동하고 이런 그냥 창의적인 활동하고 달라요. 테크닉 활동은 나중에 이제 그걸 다듬는 활동이고, 그쵸? 잘하는 거는 나중 문제야.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지금 애기 수준에 이만큼이면 잘 만들었네. 그 정도면 충분한 거야. 그거를 또 잘 만들게 하려고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고력, 응용력을 키우는 거는 이거를 잘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한 가지 활동을 잘하는 거랑.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는 거는 그건 좌뇌가 도와줘야 돼요. 우뇌만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좌뇌를 이용해 먹어야지, 좌뇌 공부하는데 우뇌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이것을 끝내도록 하고요. 좀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